분주한 일상 속에서 문득 내 삶이 이대로 괜찮은 걸까? 라는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자신의 운명이 외부 환경이나 우연에 의해 결정된다고 생각하며 무기력함을 느끼곤 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줄 고대 그리스 철학자 헤라클리토스의 통찰을 함께 나눠보려 합니다. 인간의 성격은 그의 운명이 된다는 통찰에서 비롯된 이 말은 결코 단순한 구호나 선언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마주하는 무수한 순간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안내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운명을 운운할 때 흔히 주변 환경이나 타고난 조건 같은 외부적 요소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지만 결국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가장 큰 요인은 우리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성격이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매우 큰 의미로 다가옵니다. 우리의 성격은 태어날 때부터 어느 정도 이미 갖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경험과 선택, 습관과 사고방식을 통해 끊임없이 빚어지는 역동적 요소라는 것도 함께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격이 결국 내가 걸어가는 인생의 방향, 즉 운명을 구체적으로 빚어낸다고 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성격을 어떻게 다듬고 어떤 방식으로 성장을 추구해야 하는지에 대해 진지한 성찰을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운명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며 한 개인이 지닌 성격적 특징이 수많은 상황과 부딪히면서 어떤 길을 선택하는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궤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깨달음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두고 일종의 내면적 원동력이라 부르고 싶습니다. 타인이 정해준 틀 안에서 운명이 결정된다고 믿는 순간 우리는 주어진 조건에 매몰되어 버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이 말 한마디는 오히려 나 자신이 주체가 되어 한 걸음씩 운명의 경로를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킵니다. 이것이 삶을 바라보는 태도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때로는 아주 사소한 습관에서부터, 때로는 삶의 큰 전환점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명언이 담고 있는 메시지의 배경과 역사를 짚어보고 싶습니다. 흔히 알려진 바에 따르면 헤라클리토스는 성격은 인간의 운명이다 라는 짧지만 매우 함축적인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이 생각은 이후 많은 철학자와 작가, 그리고 지성인들에게 인용되어 왔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대문호 요한 볼프강 폰 게테 역시 인간의 성품이 곧 운명을 이루는 것이다 라는 취지의 말을 여러 작품을 통해 남겼으며 레프 톨스토이가 쓴 문학작품 속 인물들의 삶을 보면 그들이 처한 환경 이상으로 각자의 성격적 특징이 파멸과 구원의 경계를 넘나드는 중요한 열쇠로 작동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러 사상가와 작가들은 인간이 처한 운명을 이야기하면서도 동시에 그 인간의 내면적 자질, 즉 성격이나 성품에 대한 강조를 놓지 않았습니다. 이는 우연히 흥미로워서 반복되는 말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일상에서 겪는 문제들, 그리고 인생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마주하는 분기점들을 돌아보면 더욱 실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수많은 갈림길에 섰을 때 결단을 내리는 근본적인 동기는 어디서 비롯될까요? 누군가는 극도로 신중한 성격 덕분에 조금 더 안전하고 단단한 길을 택할 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는 과감하고 진취적인 성격 덕분에 위험해 보이지만 훨씬 큰 가능성을 내포한 길을 택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선택들이 쌓이고 쌓여 결국 그 사람만의 인생, 즉 운명을 형성해 갑니다. 이런 맥락에서 운명은 고정불변의 개념이 아니라 나 자신의 성격적 장점과 단점을 어떻게 활용하고 극복하느냐에 따라 수많은 경로가 열릴 수 있는 상당히 유연하고 역동적인 개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배경을 이해하고 나면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 라는 말이 시대를 초월하여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인용되어 왔는지, 그리고 왜 지금도 여전히 빛을 발하는지 더욱 깊이 체감하게 됩니다. 현대 사회를 특징 짓는 말로 다변화, 속도, 경쟁, 복잡성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 빨리 변하고 끊임없이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다 보니 우리는 때때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주변의 흐름이나 타인의 기대에 휩쓸리다 보면 내 운명이라고 불릴 만한 무언가도 결국은 남들이 짜놓은 설계도 속에서 흘러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대 속에서 자신의 성격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것을 성장시키거나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우리는 오히려 더 유연하고 주체적인 자세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습니다. 예컨대 조급함이 강한 성격을 지닌 사람이라고 가정합시다.
현대 사회는 조급함을 더욱 부추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매사에 서두르고 인내심을 갖기 어려우며 순간의 감정에 치우쳐 중요한 결정을 성급하게 내릴 위험성이 큽니다. 그 결과 잘못된 투자나 무리한 업무 추진으로 이어져 큰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내 성격 중에서 조급함이라는 요소가 내 운명을 위태롭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조금씩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습관을 들인다면 어떨까요? 매일 아침 짧게라도 호흡을 고르고 일정을 계획할 때마다 완급 조절을 염두에 두고 주변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성격적 한계를 먼저 털어놓고 조언을 구하는 식의 작은 노력을 쌓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조급함은 오히려 빠른 결단력이라는 장점으로 기능할 수도 있습니다. 즉, 처음부터 내가 가진 성격적 특징이 전적으로 운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발휘되는지에 따라 그리고 내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훨씬 더 긍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다양한 심리학 연구나 자기계발 서적에서도 비슷한 맥락을 강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습관 형성 이론, 자기 효능감, 성장 마인드셋 등의 개념들도 결국은 자기 성격에 대한 이해와 그것을 개선하려는 의지를 토대로 움직이는 것이지 전적으로 외부 환경에 대한 수능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이는 현대사회가 비록 예측하기 어려울 정도로 급변한다 해도 자기 성격을 깨닫고 그것을 길러나간다면 충분히 스스로의 운명을 능동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좀 더 일상생활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예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컨대 직장 생활에서 흔히 마감 기한에 쫓기는 프로젝트 상황을 떠올려 봅시다. 성격적으로 꼼꼼함이 뛰어난 사람은 세밀하게 일정을 나누고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한 걸음씩 완성도를 높여갑니다. 반면 창의적이며 폭넓은 사고를 즐기는 사람은 일의 초반에 큰 그림과 혁신적 아이디어에 집중합니다. 이 두 부류 모두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기여하고 또 다른 방식으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꼼꼼한 성격이라면 그 장점을 극대화하되 때로는 전체 그림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창의적인 성격이라면 기발한 아이디어를 내는 데 집중하되 마무리 단계에서 세부 사항을 꼼꼼히 보완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결국 이러한 차이가 프로젝트의 성공 또는 실패, 그리고 그 이후 커리어의 발전 방향 등 어느 정도 운명이라 부를 수 있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꼼꼼함을 지나치게 추구하다가 본인의 강점이 스트레스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창의적이라는 이유로 구체적 실천을 소홀히 하다가 이를 마무리 짓지 못해 불이익을 당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스스로의 성격적 특징을 통찰하고 그 성격이 운명을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조율해야 합니다. 이는 가족관계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수가 많고 사교적인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인맥을 넓히고 중요한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있어 유리하게 작용하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나서기 좋아한다는 인상을 주어 오해를 사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반면 말수가 적고 신중한 성격은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주변을 살피는 강점이 있지만 때로는 답답함이나 무뚝뚝함으로 비칠 위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격이 운명을 결정한다는 말은 당신의 성격 그대로가 이미 운명을 정한다 라는 운명론적 체념이 아니라 당신의 성격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라는 가능성과 책임을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이 가능성과 책임을 마주할 때 비로소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씀이 가볍지 않은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선 가장 큰 혜택은 주체성의 회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어쩔 수 없어,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라며 자기 자신을 정해진 틀 안에 가둬버리기도 합니다. 또는 내가 선택권이 있는 게 아니야,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니 어쩔 수 없어라는 식으로 책임을 외부에 돌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운명이 내 성격에 의해 형성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면 우리는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태도와 습관을 가질지를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는 궁극적으로는 내 삶에 대한 책임감이 높아지고 나 자신이 주도적으로 인생을 이끌어갈 수 있다는 믿음을 키워줍니다. 두 번째 혜택은 성장 가능성입니다. 운명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내 성격과 깊이 연관되어 있다면 성격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발전시킬 기회도 무궁무진합니다. 물론 사람의 성격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완전히 변하긴 어렵습니다. 그러나 작은 습관 하나, 태도 하나를 바꾸는 것이 곧 삶의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떠올리면 우리는 새롭게 시도하고 배울 동기를 얻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에 대한 존중과 애정이 커지며 삶의 질도 함께 올라가게 됩니다. 세 번째 혜택은 관계 개선입니다. 앞서도 언급했듯이 성격이 운명을 좌우한다면 나와 가까운 이들의 성격 역시 그들의 운명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존중하는 동료들의 성격을 이해하고 그들이 가진 장단점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준다면 그들과의 소통 방식도 자연히 변하게 됩니다. 내가 먼저 상대방의 성격적 특징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협력점을 찾는다면 서로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훨씬 많아질 것입니다. 이것은 가족 사이든 직장 동료 사이든 마찬가지입니다. 그 결과 보다 풍요롭고 단단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며 이는 나의 인생 경로에도 긍정적인 영향력을 미칩니다. 네 번째 혜택은 삶의 의미 부여입니다. 운명이라는 거대한 단어를 떠올릴 때 우리는 종종 철학적이거나 종교적인 차원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났으며 이런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또 나는 어디로 나아가야 하는지 같은 질문들 말입니다. 그런데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고 믿는 순간 내 존재는 단순히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며 어떤 인격적 성장과 선택을 해나가는가에 따라 무한한 의미를 만들어낼 수 있는 존재가 됩니다. 이는 삶에 대한 무력감이나 허무함을 덜어주고 더 적극적이고 희망적으로 미래를 대면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다섯 번째 혜택은 끊임없는 자기점검입니다. 자기 성격을 통해 운명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면 일상에서 일어나는 작은 상황들을 대할 때도 과연 내가 지금 이 선택을 하는 근본 동기는 무엇인가, 나의 어떤 성격적 특징이 작용하여 이런 결정을 하게 되었는가를 돌아보게 됩니다. 이는 자기 반성과 성찰을 습관화하는 계기가 되어 더 성숙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고 보다 폭넓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게 합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이 있지만 실천 전략이 뒤따르지 않으면 그저 좋은 말로만 그치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실천 전략으로 자기 성격 분석을 권하고 싶습니다. 매일 하루 일과를 돌아보면서 내가 어떤 순간에 기뻤고 화가 났고 불안했는지를 간단히 기록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 안에서 어떤 성격적 특징이 작동했는지 파악한다면 하루하루의 감정 패턴을 통해 내 성격의 강점과 약점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기 모니터링과도 연결되는데 이렇게 자신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통해 우리는 좀 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게 됩니다. 또한 작은 습관 하나 바꾸기 전략도 큰 도움이 됩니다. 대표적으로 아침에 일어날 때 5분 일찍 알람을 맞춰서 정신을 정돈한다. 매주 특정 요일에 자신이 감사했던 일 3가지를 기록한다. 분노나 짜증이 올라올 때 즉시 반응하지 말고 10초 이상 심호흡을 한다. 하루 한 번 타인에게 작더라도 칭찬이나 긍정적인 피드백을 건넨다 등의 습관이 있습니다. 이런 사소한 변화가 누적되면서 내 성격 전반이 조금씩 균형을 잡아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피드백 수용 훈련도 권장합니다. 가족, 친구, 동료 등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내 성격에서 좋은 점과 개선할 점을 솔직히 물어보고 거기에 귀 기울여보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듣기에 불편한 이야기도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야말로 나를 성찰하고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됩니다. 이런 과정들이 모여 결국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을 실제로 체감하게 만드는 토대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께 한 가지 과제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뒤 오늘 하루 동안 나를 가장 크게 흔들어 놓는 감정이나 상황이 무엇이었는지 떠올려 보시고 거기서 내 성격의 어떤 측면이 작동했는지 적어 보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나는 너무 예민해서 작은 말에도 상처를 잘 받는다라거나 나는 대체로 긍정적이라 웬만한 일에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 같은 식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성격적 특징이 내 미래 혹은 운명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까를 가볍게라도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단순해 보이지만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운명을 연결 지어보는 사고 훈련이 쌓이면 우리는 인생이라는 큰 그림에서 조금 더 능동적으로 더 가치 있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가 이러이러한 성격을 가졌기에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그래서 이렇게 살고 있으며, 앞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다라는 식의 장기적 비전도 더욱 선명해질 것입니다. 또한 타인과의 관계나 사회 속에서의 내 역할에 대해서도 더 깊이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자기 성격을 분석하고 발전시키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정 추적 앱이나 습관 형성 앱, 명상 앱 등을 활용하면 좀 더 체계적으로 자신의 성격과 그 변화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AI 기술을 활용한 앱들도 많이 나와 있어서 내 행동 패턴과 감정 변화를 기록하면 그에 따른 맞춤형 조언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이런 도구들을 적절히 활용하면서 꾸준히 자기 성찰과 개선을 이어간다면 성격과 운명의 관계를 더욱 명확하게 체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리학자 캐럴 드에게 성장 마인드셋 이론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고정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성격이나 능력이 고정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꺼리고 실패를 두려워합니다. 반면 성장 마인드셋을 가진 사람은 노력과 학습을 통해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도전을 환영하고 실패를 배움의 기회로 여깁니다. 이처럼 자신의 성격과 능력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화 가능하다는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더 많은 가능성을 향해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의 또 다른 차원이기도 합니다. 내 성격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전 가능하다면 내 운명 역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심리학자 안젤라 더크워스의 그릿 개념도 함께 생각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릿은 장기적인 목표를 향한 열정과 끈기를 의미하는데 이는 우리가 가진 성격적 특성 중 하나로 볼 수 있습니다. 더크워스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지능이나 천부적인 재능보다 이 그릿이 인생의 성공을 더 잘 예측한다고 합니다. 즉, 어려움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노력하는 성격이 결국 긍정적인 운명을 만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을 현대 심리학적으로 뒷받침해주는 증거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긍정심리학의 창시자 마틴 셀리그만이 제시한 PRMA 모델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 모델은 웰빙과 행복의 5가지 요소인 긍정적 감정, 몰입, 관계, 의미, 성취를 강조하는데 이 5요소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는 것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요소들이 우리 성격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컨대 긍정적인 감정을 자주 느끼는 성격, 무언가에 깊이 몰입하는 성격, 의미 있는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성격 등이 그러합니다. 이처럼 긍정심리학의 관점에서도 우리 성격의 특정 측면들을 발전시키는 것이 웰빙과 행복이라는 운명적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연구에서 낙관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건강 상태가 더 좋고 더 오래 살며 사회적 직업적으로 더 성공한다는 결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는 표면적인 조언이 아니라 낙관성이라는 성격적 특질이 실제로 인생의 많은 영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과학적 증거입니다. 자기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로 심리학적 성격 검사들도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널리 알려진 MBTI부터 빅5, 애니어그램 등 다양한 성격 검사들이 있습니다. 이런 검사들은 완벽하지는 않지만 자신의 성격적 특징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울 역할을 해줍니다. 특히 빅5 모델은 과학적 근거가 탄탄한 것으로 평가받는데 이 모델에서는 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신경증의 5가지 차원을 통해 성격을 평가합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높은 성실성과 낮은 신경증 점수를 가진 사람들이 직업적 성공이나 건강한 인간관계 같은 긍정적 운명과 더 강한 상관관계를 보인다고 합니다. 이 역시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을 뒷받침하는 증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성격은 뇌의 신경회로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최근의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반복된 생각과 행동은 뇌에 새로운 신경 경로를 형성하고 강화시킵니다. 이것이 바로 신경 가소성이라는 개념인데 이는 곧 우리의 성격이 평생에 걸쳐
변화 가능하다는 신경과학적 증거입니다. 즉, 지금까지의 성격적 특징이 특정 방식으로 우리의 뇌를 형성했지만 새로운 사고방식과 행동을 의식적으로 반복함으로써 뇌의 구조와 기능을 변화시킬 수 있고, 이는 결국 성격의 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형성된 새로운 성격은 미래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우리의 운명을 바꿔놓는 것입니다. 이런 뇌과학적 관점에서도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큰 타당성을 갖습니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도 이 명언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동양 철학, 특히 유교와 불교에서는 내면의 수양과 자기 성찰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공자는 자기 자신을 이기는 것이 가장 위대한 승리라고 했으며, 불교에서는 개인의 업과 깨달음을 통한 해탈을 강조합니다. 이런 동양 사상들은 외부 환경보다 내면의 태도와 성품이 인생의 방향을 결정한다는 관점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서양에서도 고대 그리스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는 명제나 스토아 철학에서 강조하는 자기 통제와 내적 평정의 중요성 등이 비슷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서양의 전통 철학에서 공통적으로 강조되는 자기 성찰과 내면, 수양의 중요성은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의 보편적 가치를 보여줍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성격과 운명의 관계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급변하는 기술 환경과 불확실한 미래 속에서 적응력과 회복 탄력성 같은 성격적 특질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기 때문입니다.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미래 인재에게 필요한 핵심 역량으로 복잡한 문제 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 창의성, 감성 지능 등을 꼽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어느 정도는 우리 성격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즉, 미래 사회에서의 성공과 행복, 즉 긍정적인 운명을 위해서는 이러한 특질과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도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은 오늘날 더욱 큰 의미를 갖습니다. 물론 성격만이 운명을 결정하는 유일한 요소라고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단순화일 수 있습니다. 외부 환경, 사회경제적 조건, 역사적 맥락, 우연한 사건 등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특히 불평등과 차별이 존재하는 현실에서 개인의 노력과 성격만으로 모든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같은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어떤 성격을 가진 사람은 위기를 기회로 바꾸고 도전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는 반면, 다른 성격을 가진 사람은 같은 상황에서 좌절하고 포기한다는 점입니다. 즉, 외부 조건이 같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는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운명의 궤적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말은 여전히 큰 타당성을 갖습니다. 자기계발서들이 강조하는 성공 마인드셋이나 긍정적 태도도 결국은 이 명언의 현대적 변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들은 종종 생각이 현실을 창조한다거나 마음가짐이 결과를 결정한다는 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때로는 지나치게 단순화되거나 과장된 측면이 있을 수 있지만, 그 핵심에는 우리의 내면적 태도와 사고방식, 즉 성격이 우리의 선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 삶의 결과를 형성한다는 통찰이 있습니다. 이는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신의 성격을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균형 있게 발전시키기 위해 다양한 경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새로운 환경, 새로운 문화,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의 성격적 특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관찰하고 그것을 어떻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입니다. 여행이나 취미 활동, 봉사 활동, 다양한 독서 등을 통해 내 성격의 다양한 측면을 탐색하고 이전에는 몰랐던 자신의 잠재력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풍요롭게 발전시킨다면 그만큼 운명의 가능성도 넓어질 것입니다. 성격의 변화 가능성에 대해 좀 더 현실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도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성격의 기본 구조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애 전반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20대에서 40대 사이에 가장 큰 변화가 일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이는 곧 우리가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자신의 성격을 발전시킬 수 있다는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물론 타고난 기질적 특성이 있고 어린 시절의 경험이 성격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식하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한다면 점진적이지만 의미 있는 변화가 가능하며 그에 따라 우리의 운명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격 발달에 있어 멘토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존경하는 인물의 삶과 태도를 관찰하고 배우는 것은 자신의 성격을 발전시키는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직접적인 만남이 없더라도 위대한 인물들의 전기나 자서전을 통해 그들이 어떤 성격적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그들의 운명을 형성했는지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넬슨 만델라의 인내와 용서의 정신, 마리 키리의 지적 호기심과 끈기, 간디의 비폭력 저항과 소박함 등이 그들의 인생과 업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는 것은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멘토링과 롤모델을 통한 학습은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을 실제 인물들의 삶을 통해 확인하고 적용하는 과정입니다. 목표 설정과 계획 수립도 성격과 운명의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추구하느냐는 우리의 성격에 큰 영향을 받습니다. 예컨대 신중하고 분석적인 성격은 현실적이고 단계적인 목표를 세우는 경향이 있고, 대담하고 모험적인 성격은 더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목표를 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된 목표와 계획이 우리의 행동을 이끌고 그 행동이 모여 우리의 운명을 형성하게 됩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에 맞는 목표를 설정하되 그것이 너무 제한적이거나 편향되지 않도록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자신의 성격을 잘 활용하면서도 보다 풍요롭고 다양한 운명의 가능성을 열어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성격이 운명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되 그것에 지나치게 얽매이지 않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성격적 특성에 너무 엄격하게 판단하거나 완벽주의적 태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오히려 성장과 발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약점을 인정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자신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수용하고 사랑하는 자세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균형 잡힌 태도가 바로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을 건강하게 실천하는 방식일 것입니다. 요약하자면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은 고대부터 전해 내려온 심오한 통찰로 우리의 내면적 특성이 어떻게 삶의 궤적을 형성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통찰은 현대 심리학과 뇌과학 연구를 통해서도 뒷받침되고 있으며 동서양의 철학 전통과 자기계발 분야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물론 외부 환경과 조건도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지만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대응하느냐는 성격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그 결과로 운명의 방향도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장점은 더욱 발전시키고 약점은 보완해 나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러한 자기 성찰과 성장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는 운명을 스스로 창조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영상을 통해 운명은 그 사람의 성격에서 만들어진다는 명언의 깊은 의미와 실천 방법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성격이 어떻게 지금까지의 인생 경로를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을지 진지하게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가 자신의 성격을 깊이 이해하고 발전시켜 보다 행복하고 의미 있는 운명을 개척해 나가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은 통찰과 함께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